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34,800포인트 공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 사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더 강한 모습, 좋았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일 2%대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기존 지수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하락의 이유를 살펴보면 연준의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 연준 부의장이죠. 이제 5월에 빅스텝과 함께 대차 대표 축소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할 건 없지만 이제 이제 부의장 정도 되는 직급에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연준위원들이 빅스텝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이 5월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얘기를 하고 있고, 대차 대표 축소 같은 경우는 전원 모두가 얘기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이미 3월에 말씀드렸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미 연설에서 밝혔던 바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대차 대표 축소는 의견은 분분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면 된다. 이게 5월 이제 FOMC 전에 일부는 중간중간에 조정의 빌미 정도는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이 정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시장의 이 반등 기조를 아예 확 꺾어서 내리는 것보다는 이 정도 조정의 빌미 정도로 활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현지 시각으로 6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밤에서 새벽 정도가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G7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이 러시아 추가 제재안 쪽이 조금 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이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오늘도 변동성을 줄이면서 2750 부근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루한 코스피다. 변동성이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피 쪽의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나 소형주 쪽을 매매하는 게 낫다. 그리고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수급 동향을 확인해도 오늘 이제 당연히 좋은 수는 없겠죠, 수급이. 해서 코스피랑 코스닥 양쪽 매도가 나왔고 양대시장 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다시 좀 매수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유입이 돼줘야지 좋은데 일단은 매도가 오늘 하루짜리로는 나왔다라는 거. 그래도 장중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9천 계약 넘어가면서 한 10,000계약 가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그래도 마감이 조금은 줄여줬습니다, 매도 규모를. 그리고 옵션 동향은 오늘도 역시나 크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현물 매도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오늘은 수급이 중립 이하, 오히려 약세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세게 안 받습니다. 940포인트가 흔들기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크게 이탈하거나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쯤 쉴 때도 되는데 잘 안 쉬죠. 코스닥이 개별주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개별주처럼 좀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좀 크게 쉬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나 이쪽은 별 볼 일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미국의 그 전기차 업체 리비안 같은 경우가 목표 생산을 25,000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래 예상치는 5만 대였는데 겨울 한파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25,000대로 절반으로 뚝 떨어뜨려서 출하량을 목표로 삼았더니 여기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테슬라를 비롯해 리비안 등등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빌미가 됐고,
그리고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이 장착 차량에서 기존에 화재가 발생하고 리콜이 나왔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차량들에 대해서 배터리 장착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거는 지수 영향력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원래 리콜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뭐 LG에너지솔루션의 악재다가 아니고 기존에 리콜을 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죠. 이번엔 괜찮은가 하고.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니까 뭐 딱히 크게 우려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어제도 뭐 보셨듯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나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7만 원 구간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7만 원 딱 붙여놨었는데 오늘 넘어오면서 이제 추세는 완벽하게 이제 하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제 하방향에서 좀 쉬고 있는 동향이었죠. 방향을 위쪽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뭐 코스모 신소재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오늘 좋았습니다. 자, 양극재 쪽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NF 쪽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가 살아나면서 에코프로 BM도 좀 움직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40만 원 넘었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아직 뭐 차이가 뭐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할 수는 있지만 뭐 의미 있는 일이죠. 거기에 뭐 무상증자랑 뭐 이렇게 뭐 이슈가 나왔으니까 현재 장마까지는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이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거래 정지 당했는지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증자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현대차 그룹도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종목 자체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 그룹사 자체가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글로벌 4위,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를 다 제끼고 글로벌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위는 토요타, 2위는 폭스바겐, 3위가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우리 현대기아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현대차가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오늘 지수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세워주면서 18만 원 쪽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뭐 기아가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기아가 3%대 오르면서 오늘 장대 양봉에 거래량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멋진 모습 보여줬고 만도가 요즘 아주 뭐 핫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도가 추세 완벽하게 돌려 세워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뭐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에서 금리 인상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 한국은행도 5월 금리 인상을 생각하다가 이번 달에도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주 뭐 하나생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동양생명 이런 기본적으로 생보사 쪽이 일부 움직였고 뭐니뭐니도 핵심은 어디다? 손보사가 제일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현대해상을 비롯해서 뭐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리던 DB손해보험 그리고 뭐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이런 손보사가 다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다 고점 돌파해가지고 멋지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은 금융사 하면은 하나가 빠진 게 있죠. 자, 금융지주사가 오늘은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순환매 쪽으로 해서 이 보험사 쪽이 손해보험사 쪽이 먼저 오르고 이제 생보사 쪽도 일부 올랐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금융지주사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59,000원대 이 구간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마련했어요. 수급만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기업은행 등등 해서 뭐 은행주들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뭐 예대마진 쪽으로 항상 뭐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금융주다 보시면 되고. 자, 러시아가 추가 제재를 당하면 이제 식량 쪽으로 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식량 관련주가 한번 또 들썩였는데 미래생명자원은 최근에 연속적으로 계속 음봉을 벌이고 이제 윗꼬리를 계속 따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더 올라가도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좀 놓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말씀을 드렸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나 이제 곡물 트레이딩 쪽으로 해서 기존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까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이슈는 한두 번 정도 만들 수는 있지만 이제는 좀 놓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조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서 추후에 다시 식량 가격은 뭐 여전히 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사조동항원을 비롯한 사조그룹, 뭐 누보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라크에 수출한 이 정비랑 이제 군수 지원을 또 이제 다시 한번 제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우주항공 테마 쪽으로도 이제 이번 정권에서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중소형주로는 인텔리안테크가 뭐 가장 뭐 강력하다 말씀드렸는데, 인텔리안테크는 뭐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러면서 9만 원대를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세테레가이라던가 후엔커 에어로스페이스, 뭐 AP성 등등 이 우주항공 테마도 순환매 노리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됩니다. 자, 순환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리오프닝 관련주가 되겠죠. 자, 모두 투어가 오늘까지 좋은 모습 보이면서 25,000원은 이제 완벽하게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여행주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아직 뭐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진 못했는데 오늘도 이제 뭐 보합권에서 좀 유지해주면서 밀리지는 않는 모습 정도는 보였고, 그리고 여기에 롯데관광개발이 어제 안 올랐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아직 안 오른 종목입니다 했는데 오늘 이제 위쪽으로 움직이기 위한 발판 정도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내일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면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줘서 19,000원을 넘어간다. 이러면 롯데관광개발도 강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19,000원 못 넘어가면은 아직까지는 요 그 17,500에서 19,000원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렌터카 관련주 쪽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 대기업에서 진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되면 우리 여행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렌터카를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롯데렌탈이랑 뭐 K카, 오토앤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이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남선알미늄하고 이제 쌍방울그룹 얘기하면은 이제 쌍용차가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쌍용차 인수 쪽으로 굉장히 뜨거운데 KG그룹이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KG케미칼을 비롯해서 뭐 KGETS, 뭐 KG동부제철, KG모빌리언스 전체적으로 그룹사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쌍방울그룹보다는 자금 여력은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FI, 이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오는 부분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더 KG그룹이 좀 더 단단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금력이 또 인수전은 자금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디슨 모터스가 포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법정 쪽으로 가서 잘 막아가지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인수가 되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인수 과정 쪽이 조금 더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금 달라붙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최근에 플레이턴 그리고 NFT 관련주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컴투버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컴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메타버스 그 NFT 그리고 플레이턴 이쪽은 같이 묶어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엔터 콘텐츠까지 묶어서. 그래서 컴투버스 이후에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좀 약했었는데 오늘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13만 5천 원 구간 정도를 넘어가면 뭐 더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이제 11만 원에서 반등이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양호한 모습 보였다라는 거, 출발하는 모습 정도는 만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어제 위메이드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메이드가 강하지는 않았는데 위메이드가 가능성을 조금 만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거래량을 좀 실어주면서 양봉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윗꼬리가 절반이나 달린 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을 조금 더 실어주면서 양봉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서 11만 5천 원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됩니다. 11만 5천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롱토 코리아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열혈 강호 온라인 이쪽으로 해서 모멘텀을 받았고, 그리고 YJN 게임즈랑 M 게임도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뭐 이 두 종목 다 오늘 10%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엔 뭐 더 강했는데 결론적으로 10%대의 초반에 강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 분야도 뭐 W 게임즈라든가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이 있죠. 근데 수급이 아직 안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 정도에만 넣어놓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MW가 아니고 W 게임즈죠. 자, W 게임즈 같은 경우가 자, 52,000원 구간, 이 구간을 이제 살포시 넘어왔는데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 여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보면서 아니면 천천히 한 주 한 주 이제 모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QSI라던가 뭐 한국큐빅 같은 쪽이 이제 이쪽도 아직 수급이 좀 덜 들어왔는데 뭐 메타버스 쪽 얘기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죠. 뭐 전통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뜨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뭐 한국큐빅, QSI, 뭐 이렌텍 이런 종목들은 과거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YJ 게임즈, N게임 같은 경우도 뭐 2016년 전후부터 해서 계속 뭐 VR, AR 말씀드릴 때마다 언급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밑에서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수급 들어오는 날 바로 진입하셔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올라간 종목들 쉴 때 매매하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이 들어오는 날 체크해서 매매하는 전략, 이 정도를 보시면은 지금 시장은 좀 이겨낼 수 있는 조금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될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잘 이겨내시면은 또 좋은 날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달부터는 수급이 변화하면서 그래도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잘 넘기고 하면은 전쟁도 이게 평생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니 이제 시장에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